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산타랠리의 첫날을 맞아 상승이 기대됐던 우리 증시지만 배당락 공포와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하면서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휴장일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시간 양지수 모두 관망세를 보이면서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07% 오르면서 4,12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6% 내리면서 9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개장부터 강한 상승을 보였던 코스피는 이후에 오후장 들면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이고요. 현재 시간 0.08% 오른 4,12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장 잠깐 상승 출발하고 이후 빠르게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920포인트 선도 내주면서 9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1,000억 넘게 사들인 모습이고 기관도 3,000억 원 가까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3,700억 원 넘는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 980억 원가량 팔아치우는 모습이고 기관 같은 경우도 180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1,470억 원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고점을 위협하던 환율이 오늘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일부 안정을 찾은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1.44% 내리면서 1,46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세계 최대 IT 가전박람회 CES 2016 무대에서 미래 로보틱스 전략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내년 1월 5일 미국에서 열리는 CES 2016 미디어데이에서 AI 로보틱스 핵심 전략을 제시하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차세대 전동식 아틀란스를 처음으로 실물 시연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틀라스는 한국 유일의 휴머노이드로 현대차그룹의 AI 로보틱스 전략을 상징한다며 기술 성숙도와 활용 가능성을 직접 보여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장 관계자는 아틀라스의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포스코그룹 역시 미국 산업용 휴머노이드 기업에 투자해 피지컬 AI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며 중국에선 로봇 기업 유니트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백댄서를 공개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며 로봇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시간 수혜가 기대되는 로봇 관련주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정밀 감속기를 공급하고 있는 우림 PTS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현재도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한락테스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시간 8.47% 오르면서 18,1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핵심 소재 기업 엔캠이 글로벌 배터리 제조 1위 기업 CATL과 5년간 총 35만 톤 규모의 전해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엔캠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의 약 38%를 차지하는 CATL과 중국향 물량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공급 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로 연평균 7만 톤씩 총 35만 톤을 공급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현 시세 기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엔캠 연결 매출의 4배를 웃도는 규모이고 단일 고객 기준으로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는 한국 소재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기존 인식을 넘어 기술력과 품질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한국 소재 산업 역사의 하나의 이정표가 될 만한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엔캠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캠이 장 초반보다는 약간은 내려온 모습 보이지만 현재도 10% 넘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7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이 연말 환율 안정을 위해 고강도 구두 개입에 나서면서 환율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환율이 전날까지 이틀 연속 1,480원을 넘는 등 상승세를 이어왔고 연고점도 위협하게 되면서 외환당국이 구두 개입에 나섰습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외환시장 개장 직후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지난 1, 2주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했다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시행 능력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강한 수위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1,485원 선까지 올랐던 환율은 20원 가까이 급락했고 한때 1,45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구두 경고는 물론이고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연말 시장 상황 속에서 맞춤 전략까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우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이미 크리스마스에 돌입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제까지 시장이 외국인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기관 매수도 함께 들어오면서 지수를 꽤나 많이 올려놨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주가가 웬만큼 올라왔고 어제 삼성전자가 장중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내일 휴일을 앞두고 또 금요일장이 열리긴 하지만 어쨌든 크리스마스 연휴이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소강 상태의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약간 엇갈리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이 어제처럼 좀 순매수하지 않아서 잠시 쉬어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밤에는 또 미국장도 오전장만 열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본격 돌입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이 이제 연말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상황. 오늘 또 정부가 깜짝 놀랄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환율 안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치면서 오늘 환율이 1,460원대까지 훅 내려왔는데 자,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환율을 잡기 위한 그런 의지를 확인해 보면서 그렇다면 내년에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장 시작 전에 정부에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구두 개입이 있었습니다.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그전에도 계속 지켜보고 있다,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오늘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오늘 환율의 움직임이 크게 한번 출렁거리면서 내려오는 양상인데 이게 오늘인데 이렇게 쭉 내려왔죠. 1,480원대 위에 있다가 1,460원대까지 일단은 내려왔습니다. 자, 제가 원달러 환율 최근에 흐름을 한번 쫙 차트를 길게 봐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게 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사이의 차트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다가 잠시 또 올해는 소강 상태에 조금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다시 연말을 향하면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왜 올라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보는 우리나라에 대한 걱정 아니면 투자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낮으니까 자연스럽게 역의 방향을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은 점점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인 뭔가 이슈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고요. 이러면서 외환당국이 오늘 구두 개입을 하면서 의지를 더 보여줄 것이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의지, 그리고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실행도 곧 보여줄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 지금 요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자, 이게 한 작년 11월 말 12월 초입니다.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죠? 1년 전에 계엄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환율이 쫙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전에 환율을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환율이 위험할 정도나 공포스러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정부가 오늘 이렇게 구두 개입을 강력하게 한 것은 1,480원대, 1,500원대까지는 용인하지 않을 거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준 것 같고요.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 계엄 이전으로 돌려내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 것 같습니다. 계엄 이전 수준으로 원달러 환율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표다라는 그런 시장의 시각도 있고 정부의 의지도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일단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러면서 정책, 의지와 정책 실행을 곧 확인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바로 정부가 정책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국내 주식 투자하는 분들, 해외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이런 자금을 최근에 뭐 논란이 많잖아요. 이게 맞다 아니다라는 뭐 논란은 많은데 어쨌든 그 해외 투자하는 자금들을 국내로 끌어오기 위한 당근책, 이런 유인책을 하나 제시를 했습니다. 자,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라는 계좌를 만들겠다라고 오늘 제시를 했습니다. 리쇼링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팅, 이래서 RIA 계좌를 만들겠다는 건데 뭐 ISA도 있고 IMA도 있고 막 엄청 복잡합니다. 또 하나가 생기니까 참 저희도 쉽지 않은데, 자, 이 RIA 계좌는 뭐냐 하면요. 가능한 대상은 어제까지 보유한 미국 주식, 뭐 해외 주식 중에 미국 주식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해외 주식을 어제까지 보유한 것 중에 내년에 이제 정리를 한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 RIA 계좌에 넣고 이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혜택이 뭐냐? 해외 주식 양도세를 우리가 내잖아요.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250만 원, 연에 250만 원 한도가 넘어가면 그 이상의 수익에서는 이제 22%의 양도세를 내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수익 중에 22%를 떼가는 거니까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인데, 이것을 해외 주식 양도세를 1년 한시적으로 비과세, 아예 면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1인당 그대의 한도가 있는데 매도 금액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감면 비율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별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분기에 만약에 해외 주식을 정리해서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100% 전액 양도세를 면제해주고요. 자, 2분기에 복귀하면 80% 양도세 면제해주고, 하반기, 3분기, 4분기 넘어간다 그러면 절반 양도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정책 카드를 꺼낸 겁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 5천만 원어치 이상의 내가 수익이 5천만 원어치 정도를 파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걸 달러를 원화로 환전을 해서 RIA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해외 주식 5천만 원어치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250만 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양도세 내야 되는 거를 아예 제로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세금을 혜택을 주면서 그 해외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국내 주식으로 끌어당기겠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파시겠습니까? 약간 고민이 되는 경우이긴 한데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안 팔겠다는 사람이 일단은 더 많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정책을 제시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선물한 매도 상품을 살 수 있도록 이런 상품을 새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환위험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것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 선물한 매도 상품을 내년 상반기에 바로 증권사들이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할 것이고, 환해지 인정 한도는 연평균 잔액 기준으로 1억 정도, 그리고 상품 매입액의 5%를 해외 주식 양도세를 계산을 할 때 추가로 소득 공제를 더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막 복잡하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결론은 해외 자산을 매각하지 않아도 현재 지금 1,460원, 70원, 80원대 고환율로 약간 고정을 해주면서 환차익을 확정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원 달러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외 주식 팔 때 수익률이 환 차익 때문에 더 늘어나겠죠. 이런 것 때문에 환 해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하고 해외 소득공제 신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환 해지 베팅 하실래요? 환이 이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걸 판단하고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결국에 마지막에 오늘 이런 정책을 보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마지막 페이지 보실까요?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달러 약세 기조가 이어질까요? 미국에서는 어쨌든 트럼프가 달러 약세로 가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약세들이 약간 이제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도 원화 약세가 이제는 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원화 강세로 좀 돌아서야 되는데 과연 원화 약세가 둔화되는 게 좀 멈출 거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까 앞에서 말한 그런 정부의 정책이 괜찮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또 중요한 것은 내년에 그럼 해외 자금을 빼와서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하면 우리 시장이 불장이어야 되잖아요. 올해처럼 과연 내년에도 국내 시장 랠리가 이어질까? 올해 시장처럼 미국의 수익률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을 또 하나 판단하고 저희가 결정을 내려야 되겠고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고민이신 분들이 좀 있으시던데 해외 주식 양도세를 22%를 감면해 준다? 근데 지금 고환율이다? 1,400원대? 그러면 수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 가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 지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차익 실현을 하면 괜찮은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거든요. 환율이 낮아질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 세금도 면제가 되니까 이런 분들이 또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어중간하고 내년에 별로 전망이 그닥 좋지 않다. 이런 종목들도 내년 이번 기회에 한번 면세될 때 그냥 털고 가는 것도 수익 실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국내 RIA 계좌에서 미국 ETF 사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부의 지금 성향상 RIA에서 미국 주식 ETF는 허용을 안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부 정책의 결정, 해외 주식을 팔지 말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건설 현장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방이나 접근성이 떨어지는 현장은 연봉 1억 5천만 원을 제시해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건설기술인 고령화도 가속된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건설기술인 74만 명 가운데 50대 이상이 60%에 달했다. 30대 이하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젊은 인력은 줄고 고령 근로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기업들도 채용을 꺼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 사망자의 3분의 2가 55세 이상이었다. 인건비도 급등했다. 과거 월 400만 원 수준이던 기술인 몸값이 700만 원대로 오르며 원가 부담이 커졌다. 수주가 줄어든 상황에서 고정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건설사들의 폐업도 잇따르고 있다. 인력난과 비용 상승이 겹치며 건설업계는 일이 있어도 남는 게 없는 시대에 직면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이데일리온의 김태현 파트너와 함께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섹터를 골라주셨을지 크리스마스를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 시장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첫 번째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로봇주입니다. 최근에 로봇 이야기 이제 저희가 에이펙 끝나고 나서부터 이 로봇주들이 불이 붙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면서 로봇주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하나로 이제 편입이 되어 버렸는데 자, 내년에도 로봇주들 좋을지 또 내년 CES에서 지금 뭐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그룹이 아틀라스 공개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CES에서 아마 로봇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파트너님, 그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매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2년 네. 동안 CES가 열리는 1월 달에는 로봇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투자들도 여기에 학습 효과가 돼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올해는 좀 다른, 그러니까 2026년은 다른 해보다 좀 더 특별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할 때,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할 때 5년 이내에 IPO든 M&A를 통해서 자신들이 남겨둔 20%의 지분을 유동성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제 옵션 계약을 맺어놨는데요. 네. 그 마지막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마도 미국 증시에 상장을 시킬 것이고 그걸 위해서 이 말씀하신 이제 아틀라스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을 태울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 공장에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 투입을 할 것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면서 주가를 재평가받게 되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한국 로봇 관련주들이 또 대거 주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림 PTS가 상한가를 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관련되어 있는 그 부품 납품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는 투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도 이 로봇주가 큰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올해도 뭐 뜨거웠지만 내년에 이제 로봇에 대한 실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겠죠, 내년에. 그러면 또 투자의 아이디어나 투자의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뭐 말씀해 주신 우림 PTS 상한가하고 현대차 그룹주에 관련된 로봇주들 막 찾기 바쁜데 어떤 종목을 저희가 좀 봐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이 뭐 로봇 회사가 뭐 그 가수들과 함께 춤을 추는 로봇을 네네. 보여주면서 이 로봇 기술이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가 볼 때 아주 민기적 아주 느리게 걸어가던 이런 로봇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과 똑같은 속도로 같이 걸어가는 네.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도 그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휴먼 로봇이 내년에는 확실히 상업화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특히 제한된 분야에서지만 공장이나 이런 데에 투입돼서 실제로 사업에 사용이 될 경우에는 이게 실제 이제 R&D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돈을 벌어다 주는 로봇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로봇주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 그 로봇 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기도 했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적자 회사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적자이지만 이게 삼성전자의 도움으로 삼성전자의 RBY1이라는 양팔형 로봇을 이제 35대를 납품을 했고 그 35대를 각 그 삼성전자의 각 사업 부분별로 실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케이 되는 부분에서부터 양산을 태울 겁니다. 그에 따라서 그 양산 태우게 되면 말 그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적이 바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삼성 관계사인 삼성중공업에서 이 용접 로봇을 또 이제 그 개발하는 모의를 체결했죠. 이것 때문에 삼성중공업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미국의 조선사들과 함께 이제 그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숙련된 용접공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걸 로봇으로 대체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에 진출해서도 조선업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내년부터 양산을 태울 수 있는 모델들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실제로 돈을 버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그런 로봇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년 연초에 알테오젠이 이 코스피로 이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그러니까 코스닥 대장주를 누가 할 것이냐 이 싸움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주 중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회사죠.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제일 먼저 편입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고 두 번째는 해성 에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이제 대표적으로 그냥 승강기용 그 권산기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이게 감속기인데요. 이걸 전문적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부품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회사가 이제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에스컬레이터도 그렇고 이런 데 수요가 많이 줄면서 실적이 안 좋은 상태예요. 거기다가 이 모 회사가 해성 에어로보틱스를 2024년에 한번 매각하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각은 올해도 이제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도 이제 가능성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회사 해성 에어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신규 사업 중에 이 로봇용 정밀 감속기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도 이제 그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이 해성 에어로보틱스가 왜 관심이 있는 거냐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그렇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그렇고 핵심적인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내재화하려고 합니다. 이게 내 자체 사업부에서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외부에 있는 업체를 M&A 하겠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앞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핵심적인 부품들을 내재화해서 비용을 낮추고 수익을 늘려가는 쪽으로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품 업체들 잘 보셔야 되고 우린 PTS가 상한가 친 것도 역시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런 핵심 부품을 납품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M&A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이런 부품 업체를 보실 필요가 있는 타이밍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대표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나 주셨고 부품주 중에 해성 에어 로보틱스 두 가지를 봤고요. 자, 그러면 파트너님이 생각하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이십니까?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거 뭐 40만 원이 넘고 50만 원을 넘보는 네. 종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아주 저가주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인데요. 오토메이션.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제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쉽게 말해서 쿠팡에 이런 그 물건들을 쌓아놓는 거기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풀필먼트 센터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자동화 시스템을 턴키로 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런 물건들을 집합하는 창고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대형 매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점 순차적으로 자동화되는데 여기에 이 회사가 일을 하게 되죠. 물론 요즘 쿠팡에 대해서 나쁜 소문도 많고 쿠팡에서 벗어나는 탈팡하는 분들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투자를 또 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코닉 오토메이션이 쿠팡에서 보여준 이 기술을 고스란히 다른 업체들도 다른 물류 회사들에게도 똑같이 납품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매수가는 2,4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2,1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로봇주 가운데는 코닉 오토메이션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현재 매수가도 말씀해 주신 2,400원 아래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엔 테마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김태현 파트너가 선택한 돈 되는 섹터엔 테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주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현 정부가 초기에 이 정권이 들어설 때만 해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또 잠잠합니다. 뭐 최근에 뭐 입법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자, 이 추이 보면서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단님? 네, 말씀하신 대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끌어들이겠다고 말하는 게 현재 집권 세력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방향성을 가시냐 이런 말이 나올 때 한번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네네. 그 이후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입법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대화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지루해지긴 좀 면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입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2단계 가상자산에 관련된 입법이 내년 1월로 이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흐르면서 가만히 보시면 지금 현재 이런 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그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8월 달에 주가가 많이 급등했을 네네네. 때에 비해서 거의 바닥권에 진입했다고 할 만큼 거의 한 40% 정도 어떤 건 종목은 한 50% 반토막이 난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도 충분히 내년 초에 좋은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를 갖고 충분히 지금보다는 나은 가격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대표적으로 다날 같은 종목을 보시면 네. 이 다날은 여러분 뭐 자세가 제가 페이코인이라고 예전부터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을 만들어서 유통도 해봤고 또 실제로 이게 이제 상장 폐지까지 돼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날은 이 코인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미 개발해 놨고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다날 같은 경우는 이 법이 2단계 가상자산 입법화가 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 입법이 완료가 되면 곧바로 사업화에 뛰어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단안을 좀 보셔야 되고 기존에 IM뱅크 쪽하고 여러 금융기관들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돼 있는 회사라는 것이죠. 그런 면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업체가 네. 있습니다. 헥토 파이낸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상 거래를 할 때 이 그 가상 계좌, 그 가상 계좌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는 무조건 돈을 법니다. 실제로 헥토 파이낸셜은 지금도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이 만들어져서 돈을 실제로 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하는데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돈은 못 벌고 뭘 할 거다 하는 회사들만 많은데 이 헥토 파이낸셜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런 면을 좀 보시고 다른 종목들과 좀 차별화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모회사인 헥토 이노베이션이라는 업체가 미국의 되게 유명한 그 미국의 달러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회사인 그 셔클이라는 회사의 그 아크 파트너로 선정이 되면서 여기에 함께 해외 진출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즉 헥토 파이낸스는 든든한 모회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이런 그 가상자산 쪽의 종목들을 봐두시면 내년 1월 달에 관련된 2단계 입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 그 호재성 재료가 주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잡는 타이밍이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쉬고 있습니다. 관심권 밖에도 약간 좀 멀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 저가 매수를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그럼 그중에 탑픽 종목을 좀 골라볼까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가장 유망하게 보세요? 네. 근데 여러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주식 투자는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을 때 조용 야금야금 사들이고 남들이 사겠다고 네. 아우성 칠 때 파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톤입니다. 아톤. 아톤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 업체는 핀테크 업체인데요. 핀테크 보안 솔루션을 까지 갖고 있는 회사고 간편 인증으로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톤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상대적으로 이런 가상자산 관련된 업체들보다는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물론 지난번 8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이 종목도 주가가 지금부터 거의 한 100% 정도, 그러니까 한 반토막이 나는 회사죠. 주가가. 실적이 좋은데도 이렇게 주가 많이 나는 건 이 지금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수익성이 예년과 비교해서 작년과 비교해서 줄어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많이 돼 있고 그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지 않는 면에서 주가가 할인돼서 거래된 것이죠. 이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매수가는 6,5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탑픽 종목으로 아톤을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입법, 내년 초에 또 이런 이슈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미리미리 좀 선점 싸게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김태형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올해 말 기준 국내 주식 부호 1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차지했다. 1년 새 보유 지분 가치가 11조 원 넘게 늘며 순위 변동의 중심에 섰다. 24일 CEO 스코어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 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107조 6천억 원에서 이달 19일 기준 177조 2천억 원으로 1년 새 64% 넘게 증가했다. 증가액만 69조 원에 달했다. 이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같은 기간 12조 원대에서 23조 3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불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 주가가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특히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5조 원 이상 늘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모친 홍라이 명예관장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도 증여받을 예정이다. 2위는 메리츠 금융지주의 조정호 회장으로 지분 가치가 10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 3부터 5위는 홍라이 명예관장과 이부진 이서현 사장 등 삼성과 세 모녀가 이름을 올렸다. 상위 10위권에는 박순재 알터젠 대표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창업 1세대 부호도 포함됐다. 또 30세 이하 주식 부호 순위에는 방탄소년단 멤버 지민비 정국이 이름을 올리며 눈길을 끌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이 조금 탄력이 낮아졌어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했는데 초반에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로 선물이 좀 전환되면서 지수가 탄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0.01% 강보합 수준까지 일단 장 초반에 4,130포인트도 넘었는데 다시 보합권 수준까지 좀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이 오늘은 조금 약하네요. 915포인트까지 내려가면서 0.4%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이 정부의 구두 개입이 있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내려가네요. 오늘 1,457원대까지 지금 내려가네요. 1,456원대까지. 네, 한꺼번에 지금 순식간에 구두 개입과 아까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외해와 외국 투자에 대한 국내 투자 유인책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하면서 1,456원대까지 원달러 환율은 오늘 좀 깊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그럼 이제 종목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종목 레이더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서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 어떤 종목을 또 살펴볼지 첫 번째 종목,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조선주들이 좀 쉬더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줬어요. 조선주들한테는 한화오션, 특히 한화를 콕 집어서 선물을 줬는데 근데 오늘은 또 약간 어제 너무 많이 올랐는지 쉬고 있는데 조선주들 내년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표적인 애너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의 우상향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신규 수주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흔들림이 없고 맞아요. 특히 이제 LNG 쪽에서의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사실 어제 이제 한화의 경우에는 한화를 비롯해서 다른 조선주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한화오션 하나만 움직였다. 맞아요. 이렇게도 볼 수 너무 있습니다. 그냥 콕 찍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사인 한화를 쉽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만큼 한화라는 이런 회사를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결국은 한화 필리 조선소 그렇죠. 아니겠느냐. 필리 조선소. 이런 측면으로 본다라면 앞으로도 이런 해군 호위함 건조 협력을 직접 언급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필리 조선소가 한화로 인수가 돼서 필리 조선소의 여러 가지 도크 능력이라든가 건조 능력들 확대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한화가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만 시장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조선 업종들이
아직은 조금 더 기간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는데 또 하나는 또 현대건설과 함께 이 공동으로 2조 6천억 정도 규모의 신한우이 해상풍력 계약을 했다라는 것은 정부의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들 그러니까요. 믹스를 네. 한다라고는 합니다만은 이 해상풍력 쪽과 관련돼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네,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발주 기대라든가 이제 하나오션을 콕 집어서 얘기할 정도면은 이 마스카 프로젝트가 이제 본격화되고 앞으로도 이러한 얘기들은 계속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아침부터 또 추가 갭상승이 나왔을 때 13만 원 이상에선 당연히 최소한도 추격 매수는 자제하면서 일부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것이 또 혹시라도 그러니까요. 물리신 분들 아니면 이거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아요.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차트를 일봉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네네. 지난번에 이렇게 대부분이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월 말에 15만 2,400원을 고점으로 하면서 일종의 블로프 현상이 나타났고 그리고 가격과 기간 조정을 동시에 이제 거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면서 하방은 이제 10만 원에서 이제 잡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저항의 추세선을 돌파해 주는 모습이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나오는 거고 오늘은 당연히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네. 이것을 이제 주봉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네. 일정하게 바로 이 10만 원과 12만 원의 박스를 형성해 주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12만 원 이상 넘어가는 자리가 오늘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13만 원대에서부터 12만 원까지 계속 매도 물량들이 이제 출회가 되는 이러한 양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 저 10만 원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네. 요 12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의 상단을 돌파했고 안착해 주느냐. 이걸 확인하시면서 이제 매수 밴드는 12만 원 내외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뭐 빠르면 뭐 내일이라든가 아니면 네. 다음 주에 내년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오션은 접근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도 이거와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그냥 홀딩하셔도 좋지 않겠느냐. 특히 다음 달부터는 조선업종들도 4분기 실적에 대한 뭐 서프라이즈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가격과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하는 구간이 1월부터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오션 12만 원대를 지지하고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면서 그쯤에 이제 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선이 조금 요즘 잠잠한가 싶었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언급을 해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또 내년에 필리조선소 한번 방문하지 않을까. 그러고도 남죠. 그런 네. 이슈 있으면 또 좋은 모멘텀이 되니까, 재료가 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오션 전략을 세워드렸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봐야죠. 오늘 삼성전자는 일단은 뭐 약보합권 수준인데 어제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 그럼요. 연휴에 들어가려고 한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삼성전자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뭔가 신고가를 한번 네, 돌파할 수 맞아요. 있지 않겠느냐. 말씀해 물론 주셨어요. 종가상으로는 돌파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중고점 지난번에 11만 3,400원이었었죠. 그건 이제 1,000원을 돌파를 못 해주고 있는데 좀 여유 있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고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은 고점 돌파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었다라는 맞아요. 거. 이러한 부분이니까 10만 원이 깨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11만 원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12만 원까지도 그냥 훌쩍 넘어온단 말이죠. 견조해요, 이런 부분을 되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장 큰 것은 결국은 이익이죠. 뭐 다 지금 주변에서 반도체 수출부터 시작해서 디램 가격의 고공행진 계속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올해 사실 영업이익이 한 39조 정도에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하단이 80조 원 내외 그리고 상단이 110조에서 120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무조건 100% 증가한다고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주가가 이제 10만 원 내외에 있다.
이거는 뭐 단기로 접근을 하시든 중장기로 접근하셔든 매수를 해야 될 위치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디램 가격 상승 지속이라든가 또 HBM과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이 되고 거기 출하에 따라서 물론 하이닉스의 경쟁자가 나왔다라는 것도 있지만 둘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가 다시 또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9천억 정도의 외국인들 순매수지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집중이 되는 맞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그리고 또 내년도 예상과 관련돼서 전체 시장을 뭐 4,500에서 5,000도 바라보고 있지만 상반기적으로 그 주역은 결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느 한쪽에 순간적인 쏠림 현상은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또 없으신 분들은 반도체 뭐 소부장도 물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을 해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본다라면은 마이크론 대비해서 워낙 저평가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뭐 일부에서는 뭐 17만 원도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4만 원 내외 정도 충분히 이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최소한도 뭐 30-40% 삼성전자를 가지고 1년도 안 돼서 30-40%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어떤 면에서는 몰빵해야죠. 그렇죠. 굉장히 안정적인데 또 그죠? 그럼요. 수익도 속도를 내준다면 지금 내년에 투자할 뭐 선택권으로는 뭐 금상첨화 뭐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뭐 명업이익 내년 100조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의 주가랑 따지면 뭐 너무나 쌉니다. 내년 그 실적으로 대비해서 뭐 PER이나 PBR 생각해 보면 너무나 싼 상황이다. 잠깐 주봉의 모습을 한번 한번 체크해 보실까요? 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주봉으로 볼 때 지난 그 9월 8일 이 주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주째,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올랐다라는 두 달 거죠. 동안 두 달 동안 올랐군요. 오르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모습이 연출이 됐냐면은 3주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이격 조정을 이쁘게 쉬었다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상적으로 이 5주선도 깨지 않으면서 이거는 급등주 패턴이에요. 맞아요. 사실 개별 종목으로 본다라면. 그리고 이 직전의 고점을 눈앞에 둔 상태 속에서 11만 원이 하단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러면서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면 다시 한번 이제 레이스가 시작이 된다라면은 뭐 8주, 4주 이상의 이런 어떤 상승의 양봉을 못 그리라는 법이 없다. 더 도약하기 위한 숨고르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동구 위원님이 차트까지 분석을 해줬어요. 뭐 차트상으로 보면 사실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추세는 더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과연 내년에 2차 상승, 올해 드라마틱한 반등이 있었는데 내년에 2차 상승 삼성전자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봤고요. 하나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현대모비스도 봐야죠. 오늘 뭐 한화, 삼성, 현대차 이렇게 큰 거 보는데 현대차도 내년에 지금 CES를 대비해서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현대모비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차 그룹과 관련돼서는 현대오토에버 또 현대위아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모비스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전동화와 로봇, 주주환원, 삼박자에 대한 기대감을 내년에는 더 본격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주주환원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정몽구 회장님께서 2017년 그리고 2018년에 이제 경영일선에서 물러산 이후에 사실은 병원에 지금 뭐 한 근 10여 년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년 되면. 그러한 측면에서 순환 출자고리와 관련된 부분은 현대차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다. 맞아요. 이런 측면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ES와 관련돼서도 이 로봇 액추에이터 성장이라든가 휴머노이드와 관련된 부분도 바로 이 현대모비스가 상당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한 측면에서 CES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요. 내년도 매출액이 뭐 한 7.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65조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3조 7천억으로 14%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모비스의 주가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네.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요, 장기간에 걸친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돌파를 해준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을 한번 했고 숨고르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 상단인, 사실은 박스권의 상단이 이 32만 원 라인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가 됐는데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35만 원이 현재 시점에서는 생명줄이다. 35만 이 원? 35만 원이 이탈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37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내년장을 대비하면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 일단은 목표가 4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서동구 위원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크리스마스 쉬고 금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